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의 판매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갤럭시 S20 시리즈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될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단순하게 디스플레이 크기나 메모리 용량 외에 카메라에서 워낙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갤럭시 S20과 가장 큰 갤럭시 S20 울트라를 가지고 무엇이 다른지 비교를 해보고 각각의 모델이 누구에게 더 잘 어울릴지 꿀단지 PD가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비교 전에 갤럭시 S20과 S20 울트라는 AP, 램, 디스플레이 해상도, 120Hz 지원 등 기본적인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는 동일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비교 포인트는 크기입니다. 갤럭시 S20과 S20 울트라는 딱 봐도 크기가 많이 다르죠. 갤럭시 S20 시리즈 세대를 함께 놓고 봐도 크기 차이가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을 위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갤럭시 S20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6.2인치, S20 울트라가 6.9인치로 이렇게 놓고 보면 차이가 나긴 하는데 S20도 대화면인 편이라서 크기가 작아서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보다는 한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이 제품을 두 손으로 사용할 때 얼마나 편안한가를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갤럭시 S20 울트라는 손이 조금 작은 편이거나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안의 손이 상당히 작은 편인데 S20 플러스도 약간 버거워하고 S20이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편이라서 S20 울트라가 사용감에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한 손으로 쥐고 있을 때는 그립감이 나쁘더라고요. 특히 케이스까지 장착하면 그 느낌이 더해요. 요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립감이나 휴대성을 중시한다면 S20 울트라보다는 그냥 S20이 더 좋은 거죠. 두 번째 비교 포인트는 무게입니다. 갤럭시 S20은 163g, S20 울트라는 220g으로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제법 많은 차이가 나요. S20을 들고 있으면 와 정말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갤럭시 S20 울트라를 한 손에 들고 있어 보면 이게 정말 220g이 맞다고? 라는 의문이 들어요. 뭐랄까 수치가 220g인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이 울트라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마트폰은 전체 무게를 고르게 잘 배분하면 체감하는 무게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S20 울트라는 그런 면에서 무게 배분을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갤럭시 S20이 더 가벼운 것은 맞지만 무게가 두 모델을 선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소들보다는 후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비교 포인트는 가격과 저장 공간인데요. 여기서는 S20 플러스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갤럭시 S20의 가격이 124만 8,500원, S20 플러스가 135만 3,000원, S20 울트라가 159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저장 공간은 S20만 128기가고 플러스와 울트라는 256기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갤럭시 S20의 크기나 가격 등이 마음에 드는데 저장 공간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S20 플러스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갤럭시 S20 시리즈가 마이크로 SD 카드 외장 슬롯을 지원한다는 것을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기본 내장된 저장 장치가 UFS 3.0을 지원하니까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보다 읽기 쓰기 속도가 분명히 더 빠른 것은 맞는데 단순하게 사진이나 영상, 파일 등을 저장해 놓고 쓰는 데는 마이크로 SD 카드도 부족함은 없거든요. 다른 요소는 갤럭시 S20이 모두 마음에 드는데 저장 공간 하나 때문에 플러스로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마이크로 SD 카드를 하나 사서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인터넷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검색해보면 256기가도 4, 5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가격적으로도 분명히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나중에 파일을 이동하거나 보관할 때도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빼기만 하면 되니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0과 S20 울트라 사이에서 저장 공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장 공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비교 포인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속담이 있죠. 갤럭시 S20과 S20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고 갈게요. 사진을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두 모델로 촬영한 영상도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S20보다는 S20 울트라로 촬영한 결과물이 더 좋다고 느낀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드웨어부터 차이가 나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S20과 S20 울트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같이 보지 않고 따로 놓고 보면 그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습관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를 켜서 화각 변화 없이 자동으로 막 찍는 스타일이라면 굳이 갤럭시 S20 울트라가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에 더해서 메인 카메라 자동 촬영에 광각사진까지 좋아하는 사용자도 울트라가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S20 울트라가 108MP 기능이 있어서 초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용량도 커지고 모바일 생태계에서 소비할 때는 다른 사진들과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망원 렌즈를 자주 사용하거나 망원 렌즈가 없을 때 디지털 줌을 이용해서 두 손으로 확대를 해가면서 촬영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망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S20 울트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0이나 갤럭시 S20 울트라 모두 디지털 줌이 더해진 하이브리드 광학줌을 사용하는데 S20에는 망원 렌즈 자체가 없고 S20 울트라는 잔망 형태의 4배중 광학 렌즈가 있으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갤럭시 S20, S20 울트라의 카메라를 비교할 때 울트라가 무조건 더 좋다고 하기에는 감당해야 되는 크기나 무게, 가격적 요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사용하지 않은 요소는 과감하게 버려도 됩니다. 또 카메라 이야기인데요. 사용간에 느낄 수 있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갤럭시 S20은 AF 방식으로 듀얼 픽셀을 사용하고 울트라는 위상차, 즉 우리가 PDAF라 부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AF 속도가 갤럭시 S20이 울트라보다는 조금이지만 더 빨라요. 특히 심도가 다소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 AF 속도 차이가 조금 더 나기도 합니다. AF 방식의 차이는 영상 촬영 시에 더 도드라지는데요. S20으로 촬영된 결과물은 상당히 부드럽지만 울트라로 촬영된 결과물은 초점이 바뀔 때 뭔가 따닥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카메라 AF 속도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할 때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답답하다고 느꼈던 분들은 S20 울트라보다 S20이 약간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아참! 이런 AF 방식의 차이는 후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면 카메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점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프로모드 사용 시에도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갤럭시 S20은 멀티 초점을 사용하는데 S20 울트라는 중앙 단일 초점을 사용합니다. 물론 수동으로 터치해 초점을 잡으면 원하는 곳에 딱 초점이 잡히긴 하는데 스스로 초점을 잘 잡아주는 것과 아닌 것은 다소 차이가 있죠. 프로모드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LG 스마트폰의 전문가 모드나 삼성의 프로모드를 종종 사용해 왔다면 고려해야 할 비교 요소죠. 카메라 이야기가 끝이 없는데요.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카메라에서 소리가 납니다. S20이나 S20 울트라 모두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는데 S20 울트라는 소리가 조금 더 큰 편이라서 거슬리기도 해요. 소리를 직접 들려드릴게요. 먼저 S20입니다. 이번에는 S20 울트라입니다. 갤럭시 S20은 이 소리가 실사용간에 거슬릴만한 순간이 별로 없는데 이 S20 울트라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탁 드는 순간 탁 하고 소리가 귀에 들리거든요. 소리에 민감한 분들은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어요. 후면 카메라를 보면 갤럭시 S20만 개수가 하나 적어요. 뎁스 비전 카메라가 없기 때문인데요. 뎁스 비전이 있으면 간편 측정 앱을 통해서 3D 측정이나 면적 계산이 가능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점은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촬영 시에 조금 더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갤럭시 S20으로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을 촬영해보면 반드시 얼굴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인식하고 심도가 다른 부분을 특수효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뎁스 비전에 있는 S20 울트라는 공간 자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라도 피사체만 있으면 효과를 적용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평소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비교 포인트는 배터리입니다. 갤럭시 S20이 4000mAh, S20 울트라가 5000mAh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S20 울트라가 카메라나 디스플레이에서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은 맞지만 배터리 용량이 25%나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 시간은 S20보다 울트라가 더 길어요. 갤럭시 S20과 갤럭시 S20 울트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차이점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는데 아직도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영상을 또 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계속 보세요.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출전 영상도 괜찮아요.